야담 이야기. 머스맥괴. 옛날 어느 곳에 벼슬하다 물러난 대감이 하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감이라는 사람은 욕심 사납기가 놀부 뺨칠만 했습니다. 자기 곳간에 벼썸이 넘쳐나도 남의 신나락 뒷박을 탐내는 위인이니 할 말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엉큼하기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벼슬할 때 백성들 등쳐먹는데 이골이 나서 얼렁뚱땅 어르고 속여서 남의 것 빼앗기를 밥 먹듯 하는 거였습니다. 이 대감 사는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하나 살았는데 한 해는 흉년이 들어 집에 곡식이 아주 씨가 말랐습니다. 봄이 돼서 밭에 씨를 뿌려야겠는데 당최 뭐가 있어야지. 사람 먹는 곡식은 둘째 치고 씨 뿌릴 곡식도 없는 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대감 집에 찾아가서 대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대감님, 밭에 뿌릴 씨앗이 없어서 그러니 수수한 말만 꾸어주십시오. 가을에 거두면 이자를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니 웬일로 대감이 선선히 수수한 말을 꾸어주는 거였습니다. 꾸어주면서는 무슨 일이든 분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내 증서를 쓸 터이니 도장을 찍게나 하면서 증서를 한 장 쓰더란 말이었습니다. 그까짓 수수한 말 꾸어주면서 증서는 무슨 증서인가 싶었지만 형편이 형편이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래놓고 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침 그 애는 농사가 잘 돼서 수수한 말 뿌린 것이 가을에 거둘 때는 두어 섬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꾼은 이자까지 쳐서 수수 2마를 짊어지고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덕분에 올해 수수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꾸어 쓴 수수 1말에 이자 1말 쳐서 2마를 가지고 왔으니 받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대감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수수 1말을 꾸어줬단 말인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농사꾼이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니, 지난 봄에 제가 대감께 수수 1말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감께서 증서까지 쓰셨는데요. 라고 했더니 대감은 화를 내면서, 그때 자네가 꾼 것은 수수 1말이 아니라 황소 1마리일세. 여기 증서가 있으니 다른 말은 못할 테지. 하면서 증서를 꺼내놓는데 가만히 보니 수수 1마리라고 써야 할 곳에 숫소 1마리라고 떡 써놨던 것입니다. 암소도 아니고 숫소이니 영락없는 황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경황도 없고 설마 증서를 속이랴 싶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놈의 대감인지 땡감인지가 그 짓을 해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수 1말을 숫소 1마리로 스리슬쩍 비틀어 써놨으니 누가 봐도 황소 1마리를 빌려간 걸로 알 게 아니겠습니까? 농사꾼은 사정하면서, 아이고 대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인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황소 1마리뿐인데 그걸 빼앗으시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니 대감은, 자네가 정 억울하면 관가에다 송사를 내면 될 것 아닌가. 라고 말하는데 관가에 가봤자 원님이 증서를 믿지 제 말을 믿겠나. 게다가 저쪽은 날고 기는 대감이고 이쪽은 무지렁이 농투성인데 무슨 수로 송사를 이기겠습니까? 할 일 없이 황소 1마리를 고스란히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나니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농사꾼한테 소가 어디 보통 짐승입니까? 소가 없으면 당장 농사를 못 짓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2눈 멀쩡하게 뜨고 황소 1마리를 빼앗기고 나니 참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둘러쓰고 끙끙 앓고 있으니 이웃에 사는 꽤 많은 머슴이 와서 보고는 자네 무슨 일로 다 죽어가는 꼴이 되었나 하고 물으니 농사꾼은 그래 이러이러해서 소를 빼앗기고 나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이러고 있노라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그 말을 다 듣더니 속임수는 속임수로 당해야지 다른 방도가 없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나 하고 기막힌 속임수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농사꾼이 당장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머리 풀고 곡을 하라 이르고는 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그 뒤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곡소리가 진동을 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들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식구들은 가장이 시킨 대로 지어낸 말을 술술 주워 섬기기를 아이고 남편이 갑자기 목을 매 죽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하고 능청스럽게 울어대니 모두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례 치를 준비를 하느라고 법석을 떠는데 하룻밤이 지나서 날이 밝으니까 농사꾼이 병풍 뒤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거였습니다. 죽었다던 사람이 되살아났으니 마을 사람들이 죄다 기절초풍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병풍 뒤에서 기어 나와 대뜸한다는 말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서 가서 대감님 좀 모셔오. 한시바삐 저승 기별을 전해야 하오. 라고 말하니 마을 사람들이 대감한테 달려가서 그대로 고에 바쳤습니다. 대감이 기별을 받고 보니 가슴이 뜨끔해. 안 그래도 농사꾼이 목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뒤가 캥겼는데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나서 저승 기별을 전한다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슬슬 겁이 났던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평생 남 못할 짓만 하고 살았으니 그럴 만도 하지 말입니다. 대감이 농사꾼을 찾아가서 자네는 무슨 일로 나를 오라가라 하는가? 저승 기별이라는 건 또 뭔가? 하고 짐짓 점잖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사꾼이 하는 말이 제가 죽어서 저승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염라대왕님이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하시면서 도로 돌려보내더이다. 그런데 조용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대뜸 대감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능청을 떨기 시작하는데 저승에 가서 대감의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고 말하니 대감이 놀라서 뭐라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왔단 말이지. 예, 노대감께서는 아직 저승에 들지 못하고 저승문 밖에서 집신을 삼아 팔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신 장사를 글쎄 그렇다니까요. 저더러 돈을 좀 빌려달라기에 하도 딱해서 빌려드리고 왔죠. 아니, 자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감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승에는 사람마다 곡간이 하나씩 있어서 거기에 돈이고 곡식이고 다 들어있거든요. 라고 말하자 대감은 자네 저승 곡간에 있는 돈을 빌려드렸단 말이지? 그래, 얼마나 빌려드렸나? 하고 물었습니다. 농사꾼은 500냥을 빌려드렸지요. 노대감 말씀이 그 빚은 이승 가서 대감께 받으라고 그러십니다. 하고 말하자 대감이 뭐라고? 우리 아버지 저승빚을 내가 갚으라고. 그리 안 하시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시던데요. 대감이 들어보니 돈을 안 갚았다가는 무슨 화가 미칠지 모르겠어서 이 욕심 사나운 사람이 선뜻 돈을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돈 안 갚으려고 슬슬 물러앉으며 에이 이 사람아 거짓말 말게.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내가 믿을 줄 알고 그 말에 농사꾼이 눈도 꿈쩍 않고 받아치기를 그러시겠지요. 그럴 줄 알고 노대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감께서 안 믿으시거든 당장 모셔오라고 하셨답니다. 라고 하자 모셔오라면 그게 저승에 모셔오라는 말 아닌가. 대감이 기가 막혀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데 농사꾼은 태연하게 상여 매려고 잘라둔 광목근 2개를 가져다가 당장 목을 매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어서 저승에 가봅시다. 어서 목을 매시지요. 대감이 그만 기겁을 하고 손을 내저으며 물러앉으며 아닐세, 아니야. 내 그 말을 믿겠네. 그러면 저승빚을 갚으시는 거지요. 그러지. 500냥이라고 했나? 예. 딱 황소 한 마리 값이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께 가져가신 소를 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러지. 그러고 말고. 그래서 빼앗긴 황소를 도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꽤 많은 머슴 때문에 황소를 다시 받았는데 좀 아쉬운 건 맘 고생한 돈까지 쳐서 1000냥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